그러니까 저온기라든가 그럴 때 이제 칼슘이 결핍이 되고 연면시비를 더 자주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연면시비 양으로는 세 번째로 많이 필요한 칼슘의 요구도를 맞출 수가 없다라는. 네, 안녕하세요. 농사백단 박세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딸기 재배 시 꼭 필요한 칼슘과 인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팁번 현상이라든가 이제 재배 시 A통, B통을 우리가 왜 구분해서 사용을 하는지, 그리고 저온기 대비를 해서 딸기 같은 경우도 이제 저온기에 성출하기가 나오는데 저온기에 왜 인산이 중요한지, 그런 부분을 한번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팁번 현상은 딸기에서 팁번 현상은 굉장히 흔하면서요, 수확량을 저감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팁번 아시잖아요? 끝에 이제 타는 거, 잎끝이 타는 거. 팁번 현상은 이제 굉장히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죠. 그래서 이제 수확량을 저감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는데, 잎끝이 이제 탔다라고 하면 저희가 보통 이제 칼슘 결핍이랑 연결을 짓잖아요. 그래서 꽃받침이 검게 나타나거나 잎의 끝이 이제 까맣게 된 현상을 저희가 이제 팁번 현상이라고 합니다. 칼슘 같은 경우 이동 경로를 저희가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칼슘은 물관을 통해서만 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관을 통해서 증산작용에 의해서 아래에서 뿌리로 흡수된 칼슘이 아래에서 위로 물관을 통해서 이동을 하는구나 정도를 꼭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체내 이동성이 낮죠. 그리고 증산작용에 의해서 아래에서 위로 이동을 하는 거니까 증산작용이 적을 때 언제겠어요? 그러니까 저온기라든가 그럴 때 이제 칼슘이 결핍이 되고, 특히나 이제 신초나 꽃 열매 끝에서 칼슘 결핍 증상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되죠. 칼슘 같은 경우는 증산작용에 의해서 아래에서 위로 이동을 하고, 또 위로 이동한 칼슘들이 재분배가 또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입에 있는 칼슘들이 딸기 과육으로도, 그리고 또 입에 있는 줄기에 있는 칼슘들이 딸기 과육 쪽으로 잘 재분배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증산작용이 적을 때 저온기에는 칼슘 결핍이 굉장히 빈번하게 나타나고요. 딸기는 이제 저온성 작물이기 때문에 고온기에 전반적으로 딸기가 되게 힘들어하는 경향을 나타내죠. 고온기에는 이제 이씨도 낮게 관리하는 편이시죠. 왜냐면 고온기니까 아무래도 해가 좋고 날도 좋으니까 이씨가 조금 비료가 조금 덜 진하게 타져 있더라도 애들이 워낙 잘 자라니까 비료 사용량이 좀 적은 편이에요. 애초에 이제 칼슘을 포함한 모든 비료 성분을 저희가 적게 공급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딸기는 고온기에 힘들어하기 때문에 고온기에도 칼슘 결핍 증상이 굉장히 빈번하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고온기에도 나타나고 저온기에도 나타난다. 이만큼 칼슘 결핍 증상이 되게 흔하다. 그러니까 충분한 양의 칼슘을 공급하셔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고온기에 이제 칼슘 연면시비 할 때는 이제 연면시비 고온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연면시비 한 다음에 물입자가 이제 빠르게 증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연면시비 농도를 낮게 자주 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죠. 이걸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어쨌건 물입자가 빠르게 증발한다는 얘기는 연면시비를 자주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또 자주 하기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칼슘의 농도를 좀 낮게, 그러니까 고온기에는 진하게 자주, 진하게 드물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좀 약한 농도로 자주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A통, B통을 써야 되는 이유라고 제목은 적혀 있는데, 사실 웬만큼 이제 딸기 고설 재배하시는 분들께서는 A통, B통 따로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A통, B통을 따로 운영하는 이유는 다 알고 계시죠. 비료 자체의 엉김 현상, 앙금 생성 반응 때문인데요. A통에 들어가는 칼슘이랑 이제 B통에 들어가는 인, 그리고 황, 그러니까 인이랑 황이 칼슘이랑 만나면 딱딱하게 굳으니까 그거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A통, B통을 나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양이통이 하나 있을 때는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당연히 인이 들어간 비료나 황이 들어간 비료를 사용하셨을 때 칼슘이 들어간 비료를 같이 혼용하기가 좀 불가능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인 들어간 비료, 황 들어간 비료 따로 공급하시고, 또 관 세척하신 후에, 통 세척하신 후에 칼슘이 들어간 비료 따로 공급하시고, 상당히 좀 힘든 부분이 있죠. 이렇게 돼야 되는 이유가 딸기 자체가 칼슘 요구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슘이 들어가야 되는 A통, 칼슘 말고 다른 비료들이 들어가야 되는 B통으로 구분되어서 A통과 B통을 꼭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보시면은 딸기 같은 경우는 칼슘이 이제 세 번째로 많이 필요한 양분이네요. 그래서 한 개 통으로 A통, B통 운영 안 하시고 한 개 통만으로 하실 땐 칼슘 공급이 충분한 양의 칼슘 공급이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연면시비로 칼슘 공급을 하시는데, 연면시비 얘기 저희가 많이 했었잖아요. 칼슘 연면시비로 저희가 1000배, 500배, 세게 100배로 들어간다고 하지만, 칼슘 영양제, 예를 들어 10%짜리 칼슘 영양제가 있다고 했을 때 그 100배면은 10%가 또 100배로 희석되는 거잖아요. 0.001%인가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연면시비 양으로는 절대로 칼슘의 요구도, 세 번째로 많이 필요한 칼슘의 요구도를 맞출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양의 칼슘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A통을 따로 운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같은 얘기네요. 칼슘은 이동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옆면 시비가 되지 못한 부분은 칼슘 공급이 어렵다. 아까 말씀드렸죠. 칼슘은 이동도 어렵고 재분배도 어렵다. 그래서 이제 칼슘이 미접촉된 부분이랑 칼슘이 접촉된 부분 보시면은, 칼슘이 접촉된 부분은 이제 뭐 뒷번도 없고 칼슘 결핍 증상도 없는데, 칼슘이 미접촉된 부분은 이제 칼슘 결핍이 나타나고 있네요. 그러니까 같은 딸기예요. 같은 딸기, 같은 모주에서 기른 딸기인데 충분한 양의 칼슘이 연면십이 된 잎이 있고 연면십이 안 된 잎이 있으면, 연면십이 안 된 잎은 이렇게 미접촉 부위처럼 팁번 현상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면 로션처럼, 저희가 로션 바르는 것처럼 바른 부위만 좀 반질반질해지고 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칼슘도 재분배가 안 되기 때문에 칼슘 연면시비에 그 물방울이 닿은 곳만 칼슘이 공급이 된다. 뭐 사실 균일하게 저희가 뭐 포크기도 사용하고 분무기도 사용하고, 뭐 분무경은 좀 다른 얘기지만 NFT도 다른 얘기고, 하지만 뭐 그런 걸 사용한다고 했을 때 사실 뭐 이렇게까지 드라마틱하게 칼슘이 닿는 부분 안 닿는 부분이 나타나긴 어렵지만, 이렇게 어쨌건 연면시비 효율 같은 거 생각을 하시면은 꼭 칼슘 전용통을 사용하시는 게 맞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뭐 연면시비로는 뿌리 쪽에 칼슘 공급이 불가하다. 물관이고 증산작용이니까 위로만 이동하는 거죠. 아래에서 위로만 이동하고 위에서 밑으로 역행, 재분배는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뿌리도 칼슘이 분명히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어떻게 잎이나 과육이나 줄기만 칼슘이 필요하겠습니까? 뿌리도 칼슘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분명히 뭐 제일 많은 칼슘을 포함하고 제일 많은 칼슘을 흡수하는 부분이 이제 또 뿌리잖아요. 뿌리의 새 뿌리가 제일 많은 칼슘을 흡수를 하는데, 어쨌건 뿌리도 칼슘이 필요한데 옆면시비만 했을 때는 위에 있는 위에 닿은 그 칼슘들이 밑으로 내려가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옆면시비로만 칼슘을 공급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얘기다. 뭐 근데 간혹 그런 경우는 있겠죠. 옆면시비 할 때 그 물방울들이 배지에 닿거나 뭐 토양에 닿거나 해서 이제 뿌리 쪽으로 흡수가 되는 경우는 있겠지만 절대 많은 양이 아니겠죠. 그럴 바에는 녹여서 제대로 공급하는 게 맞는 거고, 녹여서 제대로 공급하기 위해선 인이나 황이랑 고착화되지 않게, 불용화되지 않게 칼슘 전용 A통을 사용하시라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저온기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뭐 저온기의 증산작용이 좀 활발하지 못하니까 뭐 칼슘 같은 거 결핍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양분도 다 마찬가지죠. 수분도 마찬가지고요. 어쨌건 증산작용이 활발하지 못하니까 저온기에는 양분도 그렇고 수분도 그렇고 제대로 많이 빨아먹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제 전반적으로 생육이 둔화되고, 뭐 칼슘 결핍이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하는데, 칼슘 결핍은 빈번하게 나타나긴 하지만 다른 양분들 그리고 다른 미량 원소들도 결핍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딸기 끝물 따실 때쯤에 딸기 좀 많이 망가지셔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온기니까 당연한 얘기입니다. 저온기에는 뭐 증산작용이 활발하지 못하니까 칼슘뿐만 아니라 다른 양분과 수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니 생육이 둔화가 되고 양분 결핍 증상이 굉장히 많이 나타난다. 이거 우리는 또 이제 끝물에 애들이 물러진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비하는 방법은 사실 뭐 비료학적으로는 하나밖에 없죠. 저온기에 애들이 환경적인 요인으로 저온기의 증산작용이 활발하지 못하니까 제대로 흡수를 못하는 건 맞아요. 그러면 제대로 흡수를 못하는 환경적인 요인이더라도 그나마 있는 것들은 조금 흡수를 하게 만들어주면 되는 건데, 그 부분이 결국 양분을 흡수하는, 수분을 흡수하는 통로, 제일 첫 번째 게이트가 바로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뿌리의 생육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저온기의 환경적인 요인을 이해해서 딸기 모주가 양분도 그렇고 수분도 그렇고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흡수를 그나마 하게 만들기 위해선 뿌리를 좀 튼튼하게, 좀 길게 만들자. 그 부분 얘기하면 결국에 또 인산 얘기가 나오겠네요. 인산은 이제 뿌리 건강이랑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거 저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인산 얘기 저희가 많이 했잖아요. 칼슘과 결합해서 인산칼슘이 되는, 그러니까 불용화가 나타나는 대표적인 양분입니다. 뭐 인산은 철, 알루미늄과 불용화됩니다. 그러니까 요는 어쨌건 인산이 잘 흡수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에 그럼 또 이제 또 나오는 얘기가 뭐 불용화가 적고 인산의 이동성이 개선된 좋은 인산을 써야 됩니다 로 논리적으로 흘러가는 거고, 그 부분 또 이제 뭐 폴리인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다시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볼까요? 어쨌건 저온기에는 딸기뿐만 아니라, 딸기를 저희가 저온기에 기르니까, 저온기에도 딸기를 기르니까 좀 문제가 되는 현상인데, 저온기에는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애들이 제대로 물이랑 양분을 안 빨아먹게 됩니다. 모든 식물들은요. 아무리 뭐 저온성 작물이라고 하지만 저온기에는 기본적으로 증산작용이 더디니까요. 그럼 그 부분을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는 뿌리 발근을 최대한 많이 시켜놔야 되고, 뿌리 발근을 잘 시키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양분은 인산이라는 거죠.
근데 인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배지 내, 토양 내 이동성도 굉장히 낮고, 그리고 다른 뭐 알루미늄이나 철이나 칼슘이나 뭐 알칼리성에선 칼슘, 뭐 산성에선 알루미늄, 철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건 다른 양이온들이랑 불용화가 쉽게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폴리인산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많이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실제로 이제 폴리인산 공급된 부분을 보실까요? 그냥 대조구 부분 보시고 이제 FK 폴리인산 사용된 부분 보시면은 이제 칼슘 함량이에요. 건조 중에 칼슘 함량인데 650이랑 980의 결과치가 나타나죠. 이거 같은 경우는 칼슘을 더 줬다는 개념보다 폴리인산으로 인해서 뿌리가 잘 뻗어 있으니까 뭐 이만큼 칼슘을 많이 빨아먹었다, 많이 빨아먹었으니까 건조 중량의 칼슘이 늘어나게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 외에도 이제 저온기의 전반적인 수세 저하 현상도 완화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니 뿌리가 잘 내렸으니까요. 뿌리가 잘 내렸으니까 저희가 계속 칼슘 얘기만 해서 뭐 칼슘만 강조시키지 말, 칼슘만 생각하지 마시고 뭐 질소인산, 칼륨, 마그네슘 뭐 확 많잖아요. 필요한 양분들. 그런 양분들은 다 뿌리를 통해서 빨아먹으니까 어쨌건 저온기 전에 최대한 많이 뿌리 발근시켜놓고 뿌리 발달시켜놔서 저온기에 좀 제대로 흡수하기가 어렵지만 그나마 흡수가 잘 되게 만들자. 그래서 칼슘도 공급 잘 되게 만들고 수세도 좀 좋게 만들자 라고까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건 이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얘기는 칼슘도 중요하고 인도 중요하다. 근데 칼슘 같은 경우는 저온기도 그렇고 고온기도 그렇고 요러요러한 이유들로 결핍이 나타난다. 결핍이 나타나는 거 사실 연면 시비로 제대로 해결하는 건 어렵고 충분한 양의 칼슘을 줘야 되고 그 충분한 양의 칼슘은 결국에 A통, B통, 투통 시스템으로 가야지 공급을 할 수 있다라는 아시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온기 부분에 딸기가 이제 좀 이제 끝물에 이제 딸기가 물러지고 문제가 생길 때 그 부분은 이제 뿌리 발근이랑 저희가 연결시켜서 저온기에 최대한 많이 양분과 수분을 빨아먹기 위해서는 뿌리를 발달시켜야 되고 그 뿌리 발달은 결국에 폴리인산이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라고까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감사합니다.